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그 평범하고 안락한 행복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좁은 울타리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깊은 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짧은 안부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절이 궁금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가장 먼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너무나 많은 준비와 조건들을 앞에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돈이 좀 더 모이면, 지식을 더 쌓은 후에, 아니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으로 묘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일렁이던 그 찰나에 앞뒤 재지 않고 발을 내디뎠던 그 서툴고 투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준비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망설임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재능이 필요하고 끝까지 해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들 믿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인 그 순간에 그저 그 속으로 나를 던져놓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행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조건이 붙는 행동은 늘 우리를 묶어두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지요.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타오르는 그 한순간에 나의 온 존재를 쏟아붓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설령 그 일이 사흘 만에 끝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힘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열정이라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일단 그 일 속으로 뛰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뒤따라오는 뒤늦은 선물 같은 것이지요.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참으로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메마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성공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내 가슴이 뛰었을 때 나의 운명을 걸고 그 순간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그 찰나의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 한 번의 뜨거움이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변명은 이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아주 가볍게 한 걸음을 떼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발을 내디디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죠. 바로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보다 잘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덧없는 환상에 불과하더군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은 자신감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대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을 걷어내고 오직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도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소중한 나를 너무 과하게 아끼려는 그 프라이드가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곤 하지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멀리 던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남들에게 미움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떨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은 아픈 진실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토록 불안한 이유는 당신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니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이지요. 차라리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세상에 던져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 당신만의 투명한 매력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고독을 병처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속에서 고독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낡은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애토리가 될까봐 겁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세상의 상식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에 눈치만 살피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 사람만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독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너무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을 깨뜨릴 만큼의 강렬함으로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참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어둠 속에서만이 당신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독은 그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집단의 의견에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훗날 영혼으로 연결된 진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조직에서 조금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을 쫓아온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도전을 피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한 기분 좋은 핑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편안한 늪에 빠져 있으면 우리 영혼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대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환희입니다. 환희는 내 한계에 도전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내던지며 죽음이나 위험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내 안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강렬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안락한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온몸이 떨리는 생의 감각이지요. 누군가는 그렇게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평온한 끝에서 당신은 죽는 순간에
나는 참으로 살아있었노라 라고 마음껏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흔들리는 생의 실감은 오직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나갔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행복해져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단하고 거칠지라도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존엄한 삶의 방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말들이 어쩌면 편안한 안식에 젖어 있던 당신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껍데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당신을 깨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약이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작게 일렁이는 그 불씨를 제발 꺼뜨리지 마십시오. 서툴러도 좋습니다. 비웃음을 사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당신이 지금 재미있겠다라고 느낀 그 작은 호기심을 따라 딱 한 걸음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 작은 첫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환희로 가득 채울 거대한 폭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조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 행동을 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에 대해 잠시 머물러 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거울 속에 나를 가꾸느라 온 힘을 다하며 살아왔지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안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발견한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거울이 아닌 나만의 절대적인 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신감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신감의 대부분은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깊으니까,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갖게 되는 마음이죠. 이런 상대적인 마음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언제나 구름처럼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단단해 보이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열등감으로 변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삶이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고 아픈 진실을 하나 전해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토록 불행하고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당신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조금이라도 초라해 보일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장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그 화려했던 포장지들이 하나둘 벗겨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 우리는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나만의 절대적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고 서툴고 투박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이것이 나다. 못난 모습 그대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어른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카모토 타로는 이것을 절대감이라 불렀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감각이지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머리가 좀 나빠도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시다. 비어 있어도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뿌리를 깊이 내려다보면 결국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아니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음을 툭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랑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멈출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영혼은 가장 맑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거울을 깨버리고 나만의 절대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성공에 가슴 아파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걷는 것뿐이니까요. 인생은 타인과 경쟁하며 달려가는 마라톤이 아니라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은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며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에 몰입하던 분들이었지요. 그분들은 자신감이 아닌 절대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지 않는 그 담백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가 주는 고통과 소외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등감도 중년의 허세도 노년의 비참함도 결국 타인의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이제는 그 거울을 치우고 당신의 방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책을 읽고 싶고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행동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더 멋진 노후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의 모자람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허상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거울 앞에서 소성이지 않겠다는 그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그 결심이 당신의 노년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던 그 지긋지긋한 습관을 끊어내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절대적인 방에서 편안히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제는 시간의 흐름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쉬워 손에 힘을 꽉 쥐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남은 온기만을 조용히 갈무리하며 내가 지나온 길들을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온한 행복, 그 너머에 있는 뜨거운 환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면 그저 아무 일 없는 평탄한 삶이 최고라고 말하곤 합니다. 갈등도 없고 파도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삶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질녘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런 평온함이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달콤한 덫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더 이상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편안함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영혼이 타오를 기회를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말보다 환희라는 말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온 존재가 무언가를 향해 뜨겁게 부딪힐 때 일어나는 영혼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았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넓은 집, 더 화목한 가정이라는 목표를 행복이라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은 성취감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금세 지루함으로 변했고 지루함은 다시 공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위험도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정적인 것이 어울린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거칠게 쏟아지는 폭포수 속에 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남겨진 이들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그 적막함이 견디기 힘든 고독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옆을 채워주기를, 나를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순간 내가 정말로 무엇에 가슴 설레어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의 그 벅참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나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함이란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조금 더 안락하게 꾸미려는 비겁한 포장지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상처받기 두려워 마음을 닫아걸고 그저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자유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도전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밋밋한 날들일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돋보기를 타고 내려오는 빛의 입자들이 먼지처럼 허공을 유영합니다. 나는 내 굽은 손등의 검버섯을 가만히 쓰다듬어 봅니다. 이 거친 가죽 아래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을 느낍니다. 이 맥박은 단순히 생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태울 것이 남아있다고, 아직도 부딪혀야 할 벽이 남아있다고 외치는 영혼의 갈구입니다. 이 고요한 방에서 나는 내가 지나온 수많은 계절의 냄새를 맡습니다. 땀 냄새 가득했던 여름과 시린 바람을 뚫고 걸었던 겨울의 기억이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적막합니다. 한때는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썩하게 웃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마음의 창문을 닫아걸지 마십시오. 몸은 쇠약해질지언정 영혼은 더 맑고 투명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입하여 나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워야 할 것은 타인을 향한 집착이지 자신을 향한 열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원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사유의 영역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그 모든 행위 속에 환희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부서질 염려는 없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가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낼 때 배는 비로소 배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전반전의 여운을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예리한 붓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평온함이라는 안개 속에 숨지 마십시오. 안개가 거치고 난 뒤 드러나는 삶의 민낯은 때로 거칠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너머에는 눈부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리워하게 될 것은 아무 일 없던 평탄한 하루가 아닐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부딪혔던 그 뜨거운 감각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음을,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어갈 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뜨겁게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짧은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정의해 주길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벗어나 환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우리의 노년 또한 사라져가는 빛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고 나는 다시 고요한 밤을 맞이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은 따갑게 찔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잎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뜨거운 불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조금 비웃는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여러분의 진심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 작고 서툰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의 남은 생을 환희와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물결이 일어나요. 평소엔 미처 몰랐지만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된 나만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번쯤 깊이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